이제 7월 CPI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는 이걸 보고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로는 아주 높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요건 뭐 결과를 예측하는 게 의미는 없거든요. 일단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또 그 지표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월 CPI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경계감이 이제 종가 부근에 살짝 지수를 좀 누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수급적으로 의미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맨 앞에 요겁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부 펀드죠. 운용 규모가 500조 원 이상은 되는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처음 투자를 합니다. 처음 투자. 근데 처음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대표 종목인 반도체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를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단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이 이슈가 뭐 아주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간 듯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것도 타이밍상 좀 괜찮다. 여기에 싱가포르 테마섹 투자에 더해서 블랙록의 이슈도 좀 있어요. 블랙록이 요즘에 국내 제약바이오주를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알테오젠도 매수했다고 하면서 급등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증시 자금들이 국내 종목으로 유입되는 와중에 삼전닉스의 주주환 원책이 좀 의미 있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하게 종목이나 시장이 견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D램 충족률이 50% 미만이다. 마이크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다 병목이잖아요. 전력도 없고 전력 설비도 없고 기판도 없고 다 부족해요. 에너지도 없고 다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부족하냐? D램이 제일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충족률이 70에서 80%라고 봐요. 그러니까 100개를 원하는데 70개밖에 공급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D램은 100개를 원해도 50개밖에 공급을 못 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물론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다고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년 뒤잖아요. 당분간은 메모리 쇼티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전닉스의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목표가라는 건 어차피 주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 계속 올리고, 주가 내려가면 목표가 내립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과 함께 내려갔는데, 반도체에 대한 너무 과도했던 눈높이가 여전히 조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요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요. 조금 더 반도체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주는 게 차라리 주가가 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독일 해상풍력의 보조금을 신규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상풍력 보조금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신재생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재생하면 어쨌든 태양광이 대표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태양광 중심으로 투자가 되겠지만 풍력 관련된 투자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풍력은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해서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소음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롭고, 바람도 훨씬 더 많이 붑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이 성장하기 괜찮죠. 한국은 3면이 바다잖아요. 북쪽만 북한과 연결돼 있고 동, 서, 남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해상풍력을 국내에서도 육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 태양광주가 좀 괜찮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베스타스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풍력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풍력 대장주라고 하면 CS윈드, SK오션플랜트, 그리고 중소형주라면 동국 SNC,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풍력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히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슈지만, CXMT가 DDR5 수율이 90%를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CXMT랑 한국의 그 D램 기술이 격차가 큰 거는 HBM이에요.
HBM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 레거시 반도체, DDR4라든지 그리고 DDR5에서는 최근에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공정이 좀 고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원래 레거시 쪽에서는 수율 격차가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CXMT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 수율을 많이 좁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HBM의 수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뭐 얼마 전에 그 자체 노광 장비, DUV 장비를 뭐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는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렇다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 장비가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HBM3도 간신히 도입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도 수율을 조금 받쳐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DDR4 그리고 DDR5에서는 CXMT의 수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 이것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징 섹터가 오늘 또 많았어요. 많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S7을 넣었습니다. S7, SK스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삼전릭스가 올랐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게 약간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주면서 S7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렸고요. 전선주가 확실히 반도체 민감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민감도가 높은 게 전선, 기판 두 개인데 전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가 올라갈 때 전선이 확실히 좀 세게 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좀 가볍게 튀는 것도 있고 전력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전력 쇼티지, 전선 쇼티지, 변압기 쇼티지.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력기계나 전력이 없어서 연결을 못한다. 이런 이슈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기판주 안 올라가면 이상하죠. S7이 가는데 기판이 안 간다. 그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전기, 이노텍, 코리아 서킷.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자주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뭐 로봇 피부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FC BGA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 LG 그룹의 로봇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카메라 센서 관련된 공동 개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 모멘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종목이다. 근데 LG이노텍은 로봇 모멘텀을 빼도 FC BGA만으로도 모멘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로봇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섹터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이 오늘 한국콜마랑 콕스메스가 어마어마했고요. 달바글로벌을 비롯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수출 지표를 보면 반도체가 제일 좋지만 반도체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화장품입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통계 지표를 봐도 화장품이 확실히 좀 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OEM 업체는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달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그 완성 화장품 업체들 PER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 전 기준으로 PER 한 14배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화장품은 그 옛날처럼 대기업이 막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고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독립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데 그게 이제 APR, 달바글로벌,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마녀공장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디 브랜드는 자체적인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위탁을 어디에다가 하냐? 한국콜마 코스맥스에 하는 거죠. 그럼 위탁해서 만들었어. 그럼 그거 어디다가 파냐? 실리콘 툴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실리콘 툴 이런 유통과 OEM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른 화장품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다. 실적주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그룹주 물론 젠슨왕 이벤트가 있죠. 목요일인가 만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 CEO, LG전자, 이노텍, CNS 그리고 지주회사 LG. LG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오늘 정말 반가웠었던 반등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항상 못 가는, 정말.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거의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게 LG전자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오늘 LG전자 급등하고 제 게시판을 봤거든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줄 때 튀어야 된다. LG전자 이런 거 한두 번 아니다. 절호의 매도 기회다.
자꾸 이런 말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상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네, 좋았습니다. 실적 좋고 전장 좋고 로벤 모멘텀 좋고 다 잘하거든요. 사실 LG전자 못 갈 이유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항상 참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죠. 약간 조선주 같아요. 호재 많은데 못 가는 거. 근데 오늘은 갔다. 연속성을 조금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어제도 원래 장비가 갔어요, 그죠? 어제도 장비가 갔는데 어제 못 갔었던 장비들이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뒤따라서 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일단 모멘텀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호남 팹 관련된 이슈는 뭐 꾸준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다른 종목은 잘 눈에 안 띄었는데 삼성 SDI는 그래도 의미 있게 조금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점이 제가 좀 바뀔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관점을 바꿔야겠죠. 아직은 상대적인 매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현재 위치에서는 꾸준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삼성 SDI가 오늘 멋지긴 했습니다. 네, 좋아요. 국내 주요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요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갖고 왔는데 삼성전자가 엔스로픽의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설계 시간을 단축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가 설계랑 검증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하니까 설계 시간을 이틀로 단축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반도체도 뭔가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를 시키는 기술들을 AI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 요거는 호재죠. 특히 삼성 파운드리에 호재가 될 수 있죠. 설계 검증 이런 거 파운드리에서 보통 많이 하는 거니까. D램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AI를 활용한 반도체 설계 기술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또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보시면 두산 테스나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낙폭과대니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노출도가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온 것은 다시 한번 파운드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가 천공투 조기 도입을 논의한다. 이거는 몇 달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그 지대공 미사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했던 건데 미국의 패트리엇도 이제 거의 다 소모가 됐고 아시겠지만 이란에서는 드론을 통해서 굉장히 싸게 공격을 하고 그걸 방어하는 패트리엇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재고도 많이 떨어졌고 드론 생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데 패트리엇은 빨리 못 만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빈자리를 국내 방산주가 계속 채울 수 있다. 근데 방산주는 어차피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하면 적합한 매매 종목은 아니죠. 네, 바이앤홀딩으로 조금 이제 긴 시각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적합한 게 방산주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이슈는 이것도 전에 한번 다룬 것 같긴 한데 H100과 B200. H100과 B200은 엔비디아의 이제 칩이죠. H100은 호퍼 100. 그리고 B200은 블랙웰 200인데 임대 가격 추종 선물 출시가 예정돼 있다. 이게 CM리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하기로 했다가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대, GPU 임대를 추종하는 선물을 출시한다는 건 재밌죠. 그러면은 요 임대 지수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상장되면 요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지표가 하나 더 느는 골치 아픔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근데 비난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AI 가속기라는 건 그 칩이 뭔지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단순히 그냥 H100, B200 임대 가격만 추종하는 선물이다. 이거는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팅에 대한 데이터를 빌려주는 부분에 대한 추종 선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이노텍 아트라스 비전 센싱 모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도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노텍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 꾸준하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무조건 비싼 칩을 때려 박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힘을 쓰고 있는 건 연결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HBM의 용량 하향 조정은
그 파운드리 패키징 대비 극심한 HBM 공급 제약을 다수의 GPU를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우회하는 접근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NVLink 스케일업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엔비디아가 칩도 잘 만들지만 연결 기술도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부족한 메모리를 커버하는 전략들을 꾸준하게 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폼팩터의 로드맵을 보면 루빈 플랫폼에서 나중에 나올, 아직 멀었지만 그 다음에 5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빈이 베라 루빈이잖아요. 베라 CPU, 루빈 GPU, 베라 루빈. 그 다음에 5만은 로사 5만. 그래서 로사 GPU, 로사 CPU, 5만 GPU. 네, 이렇게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NVL 576에서 NVL 1152까지 폼팩터가 바뀌면서 스케일업 도메인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결 부분에서 주력을 좀 하겠다. 네,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MD는 살짝 다른 전략. 용량으로 좀 승부를 한다. AMD는 엔비디아와 정반대 해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AMD의 가속기는 MI450X. 네, 여기서는 MI455X로 나왔는데 432GB HBM4를 탑재해서 루빈 대비 50%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덜 쓰고 돈을 덜 들이지만 연결을 통해서 이 성능을 끌어올려 보겠다. 요거고 AMD는 일단 용량을 때려 박아 보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그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마다 취하는 전략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을 쓰는 업체들이 주가 면에서도 아니면 시장에서도 좀 더 주목을 받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주주총회 주요 특징 비교인데 한국은 키워드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근데 미국은 자본 배율 효율성과 경영 성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주주가치 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안정이 한참 전부터 돼 있죠.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을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디폴트거든요. 기본값이고 자본 배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리고 경영 성과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요 관심사를 보면 배당, 자사주 이게 다 주주 환원이에요. 그죠? 소수 주주 권익. 그죠? 이것도 주주 환원과 그 주주의 권익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미국은 그런 걸 안 봐요. 왜? 이건 디폴트예요. 깔고 가는 거고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어떠냐, M&A는 어떠냐, 경영진 보상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우리는 아직 요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이걸 이미 잘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S&P 500이나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정말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과 다르게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마지막도 보면 한국은 주주가치 제고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하는가. 그러니까 감시예요, 감시. 니들이 말한 거 잘 지키고 있어? 네, 거기까지인데 미국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투입 자본을 잘 쓰고 있어, 니들이? 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 이 자본주의에서 이 주식시장 구조 자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해야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미국도 원래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사실. 그죠? 거쳐서 간 거니까. 네. 미래에는 이 구간까지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극국님, 우린 디폴트가 추가 상장 안 할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애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 다음 단계를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부분에서는 확실히 많이 뒤져 있기는 해요. 많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MNC 솔루션, 시젠, 제약바이오주 살짝 보이고요. 콜마 B&H, 콜마 B&H 화장품 살짝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셈, 하나기술, 프로티나, 삼성생명. 뭔가 공통점이 크게 보이진 않네요. SK스퀘어, SSA분 하나. 그래서 보면 반도체, 보험, 그리고 통신 장비, 의류, 로봇, 화장품 조잡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것은 섹터적인 공통점은 잘 안 보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이 조금 어지럽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이죠. 3.4조 원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선물은 매수했는데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차를 늘리고 공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옵션 만기까지는 약간 이런 수급의 불안정이 있지 않을까? 근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어제부터 수급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려는 행동들을 조금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의 손절성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손절성 쇼커버. 원래 공매도를 하면 그 밑에서 사야지 이득이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했는데 그 밑에서 사기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위에서 사서 그냥 쇼커버를 완성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랑 오늘, 특히 오늘이겠죠. 조금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삼전이 조금 강하게 처음에 튀었고 삼전이 튀니까 하이닉스가 따라서 조금 올라갔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CPI 발표가 남았으니까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옵션 만기 자체가 뭐 엄청 큰 위기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은 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